안녕하세요. 긴급구조 태권도 진행자 서성원입니다. 오늘 2월 14일 바로 이곳 국회에서 한국태권도연구소가 주최하는 도장경영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태권도인이죠. 문대성 국회의원이 급히 와서 일선 태권도인들과 태권도 현안, 정책을 토론한다고 오늘 아침에 입수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후배인 양택진, 한혜진 기자는 집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배인 제가 일단 박 PD하고 달려왔는데요. 오늘 과연 문대성 국회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일선 태권도장 승합차 안전설치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 내는지, 지금 일선 태권도인들 지금 차량 승합차 이거 개조에 따른 비용 너무 부담스럽다, 유예기간을 늘려달라 지금 강력하게 정치인들한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현장에서 바로 들으러 가겠습니다. 자, 빨리 박 PD 가! 가자! 예, 반갑습니다. 문대성 의원입니다. 진행 경위 혹시 아세요? 전혀 모르시죠? 네,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아쉽고. 이게 사실 지금 법 시행이 2014년 1월 28일 날 공표가 된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공표가 딱 되고 난 다음에 혹시 시간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 지난 다음에 공문을 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런 공표가 딱 떨어지면 국회의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최대한 빨리 각 체육관의 관장님, 시도협회를 통해서 관장님들한테 이 공문을 받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첫 번째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권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정책, 세미나를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도 하나도 받지 못했잖아요. 이것은 제가 굉장히 민감한 얘기지만 행정적으로 대한태권도협회의 미숙이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여기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냥 대충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이 2014년 1월 28일 날 공표한 내용을 여기 계신 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이 대한태권도협회를 통해서 이 정부가 태권도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스포츠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정말 답답한 건 발등에 불이 딱 떨어져야 그때 돼서 움직이시니까 제가 봐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유예 기간을 2년으로 연장을 하고, 요건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로 운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렇게 일단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입법조사처에서 저희가 의뢰한 요지에 대해서 참고 의견이 왔습니다. 귀의원실에서는 영세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신고 유예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분명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신고 유예 기간을 2년으로 연장을 하면 총 3년이 지연될 수 있어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 3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안 맞는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한 2년까지, 지금 3년 정도잖아요. 그래서 2년까지 저희들이 한번 줄여볼 생각이고,
제가 이 부분을 안전행정부 장관하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하고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년이라도 지금 이제 3년이 아니라 2년 유예기간을 전체 2년 유예기간 그러니까는 7월 29일에서 6개월이 더 늘어나는 거죠. 맨 처음에 취지랑. 그래서 할 수 있게끔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승자 탑승이 사실 도장에서 제일 부담이 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앞부분 같으면은 저희가 뭐 얼마 정도의 돈을 들여서 제가 만들 수 있겠지만 사실 동승자 탑승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도장이 매년에서 또 추가로 뭐 아이들을 더 받을 수 있는 더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최대한 우리 의원님께서 좀 태권도 도장에서 물론 아이들한테는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희의 생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이 법의 취지가 어린이 안전 보호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동승자 탑승에 대해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 자체가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제가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예.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 많은 금액들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 번만 더 이렇게 저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희망을 드릴 수는 없고요. 희망을 드려서는 안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금액이 이렇게 얼마를 지급하겠다,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이것을 이제 정부에서 각 태권도 도장에 이런 금액의 뭐 일정 부분, 예를 들어 10%면 10% 그게 이제 상향 조정을 합니다. 거기 그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딱 말씀은 못 드리고요. 뭐 10%면 10%, 20%면 20% 정부 차원에서 그걸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제가 단정 지어서 금액을 말씀은 못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여러 가지 요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한테는 이 차량 운행 문제가 사실 가장 앞에 와 있는 현실 문제거든요.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가장 또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입법 예고를 해주시고 뭐 건의를 하셔가지고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신다고는 했지만 그것도 아직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좀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좀 원초적으로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이 법이 2년의 유예기간이 아니라 이 법이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안전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차량 사고가 나서 TV에 좀 우리 태권도 학원생들이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 있는 사건 사고가 발생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누구나 뭐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게 현실이고 또 안전 차량이 바꿔야 된다면은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거고 또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사실 이 비율적으로 큰 비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도로 앞에서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학원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 나는 비율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 확대돼서 그렇지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반 학원 교사들이나 또 학원 관장님들이 안전교육을 조금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3아웃제라든지 해가지고 뭐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든지 뭐 영업을 정지한다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어떤 좀 합법적인 좀 현실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을 구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 알겠습니다. 잠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우리 어린이 보호 차량이 보통 유치원으로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중에는. 근데 이것이 왜 일반 학원 차량까지 확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유치원 차량이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들은 보통 교사 월급도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고 지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행비도 별도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담을 전혀 떠안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다 바꿔야 되고 탑승자까지도 우리가 부담을 해서 내야 된다는 현실이 사실 너무 불공평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전혀 생각지 않고 또 정부 정책이 경제 살리기 정책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이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학원이 소상공인들인데 소상공인들로 인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말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경제 살리기 기본 정책인데 이것도 위반되는 사례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해서 도장에 문을 닫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도장들이 영세 도장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실업자도 사실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처음부터 이 정책 자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간을 두고 좀 더 알아보셔야 되지 않았을까 예, 충분히 정말 굉장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짧게 네. 지금 말씀 정말 정확하게 잘해주셨네요. 탁상행정이죠 다. 일 안 합니다 공무원들 제대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 본질적인 틀을 자체를 바꿔야지 지금 유예기간 2년, 3년 어떻게 보면 시간만 좀 더 연장시키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의사회, 약사회 굉장히 민감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전체 인구가 굉장히 많을 뿐더러 또 많지 않더라도 이분들은 한 목소리를 냅니다. 정부에. 이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 그 주위에 많은 의사회, 의사 그리고 약사, 어린이집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 정부 시책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지금 전체 공무원들 한번 보세요. 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목소리를 올려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한 분 한 분 다 보십시오. 나, 너, 우리가 아닙니다. 맨 처음에 목소리를 지금 대한태권도협회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금 불만 많으시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목소리 한 명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갑시다. 한 10명 데리고 가서 야 우리 지금 생계가 좀 어렵지만 가서 목소리 한번 내보자. 내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도 안 계시고. 제가 굉장히 민감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일주일 한 달만 태권도 도장 사부님들한테 맡겨놓고 여기 와서 한번 데모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야 다시 뒤져봐봐. 야 뭐가 잘못했는지 다시 뒤져봐봐. 이렇게 하는 게 정부입니다. 당연히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먼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평등하게 다 문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에게 한정돼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가계 부담이 안 될 수 있게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태권도만 있습니다. 태권도 전체 해봐야 15,000명입니다. 자, 어린이집, 유치원 이 친구들 한번 모이라 그러면은 저기 뒤에까지 3,000명이 모입니다. 3,000명. 국회의원들이 깜빡 넘어가요. 이번에 그 어린이집 지원하는 거 5천억 지원됐어요. 5천억.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인가 그러고 맞나 어린이집이? 네. 5,021억이 지원됐어요. 3,000명 모여서 목소리 한번 내는 거.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회의원 제가 여기 앞에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별 대단한 거 없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2명, 3명이 모이잖아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본인 자기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약하죠. 근데 이 힘이 하나가 모여지면 엄청난 파워가 됩니다.
됩니다. 근데 그 파워를 활용을 안 하세요. 태권도 도장 관제입니다. 제가 손성서 박사님한테 항상 그럽니다. 아니 왜 목소리를 못 내냐 같이.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앞장서서 잘못된 것은 태권도 도장 관제님들한테 불이익 가는 것은 내가 앞장서서 목소리 내겠다. 그러면은 태권도 심사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모모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내가 희생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태권도인도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을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전 태권도 15,000명 그 태권도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등록 안 되신 분들 한 3,000명, 3,500개 체육관들 다 같이 해서 한번 여기 국회에 한번 오셔갖고 한 5,000명 정도 한번 모여보세요.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세요. 그렇게 감출 필요 없어요. 한번 소리 한번 지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태권도! 화이팅! 태권도! 화이팅! 태권도! 지금까지 문대성 의원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국 99%를 차지하고 있는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의 요구사항과 불만이 정부에 전달이 돼가지고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김국구조 태권도는 일선 태권도의 풀뿌리인 도장의 어려움, 일선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인들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김국구조 태권도 힘내라 응원하면서 후원을 많이 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국 태권도장 연합회 김동성 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분들이 김국구조 태권도에 후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후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태권도 발전과 일선 태권도장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국구조 태권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후원을 받은 만큼 김국구조 태권도, 일선 태권도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분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각한데도 네. 우리가 태권도 관장들이 목소리를 안 내고 있으니까 도장은 항상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우리 관장님들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이 너무 많은데 너무 가만히 있고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법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 결국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같이 높여야 될 시기다. 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성도 박사님도 적극 예. 제가 하라 그러면 제가 주동할 수도 있습니다. 왜? 도장 관장들을 위해서 네. 누구도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데 해야죠.